자, 하나, 둘, 둘, 셋. 셋.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대장, 동대장. 중대장입니다. 네. 자,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한 분은 군대에서 지금, 나오셨고, 한 분은 올해 영광의 동국대. 네네. 실기 5월 만점의, 학생이죠. 예, 이준영 학생하고, 네. 우리 2020년도, 맞습니다. 예, 2020년도에 동국대 합격자를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핫한 학교가 동국대인데, 실기로. 그렇죠. 맞죠? 저희가 실기 대장으로 부르는 그 동국대 합격자 이렇게 두 명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네네. 네. 일단은 동국대 하면 이제 체대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체대를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국대가 왜 이렇게 대단한 학교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좀 선배니까 민우 학생이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 면으로 봤을 때 유연성도 측정하고 이제 힘이면 힘, 스피드면 스피드 이제 모든 방면에서 다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이제 좋은 이제 붙을 수 있는 이제 학교라 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어떻게 이준영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기서 이제 하울 기준이 좀 더 빡센 점이랑 이제 하는 방식이 순환계측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국대가 좀 학교 가면 선후배 사이에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거는 딱히 없지 않아? 아 근데 지금 왜 좀 물어보는지 어려운 것 몰라. 둘이 굉장히 서먹서먹해 보이는데 둘이 안 친해요? 카메라 앞이라. 아 카메라 앞이라. 카메라 안 보고 적어도 돼요. 네. 카메라 앞이라서 그렇구나. 오늘 어떻게든 여기 수험생들한테 동국대 준비하는 그 어떤 요령이나 가장 중요한 핵심들 이렇게 잘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카메라 울렁증을 할 필요 없이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잘 대답해 주시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 실기를 각각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요? 우리 강민호 학생.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재수해서 다른 대학을 붙고 그리고 1년을 다니고 22살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그러면 재수 3수? 3수가 되는 거예요? 사수 때 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워낙 매번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구나. 사수 때 네. 준비했어요. 그럼 동국대를 계속 4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아니 이제 전형이 바뀌고 나서부터 처음 이제 첫 번째 합격자가 저고 네. 그때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 이준영 학생. 재수 때 가천대를 붙고 재수 때부터 동국대를 준비하다가 동국대 한번 떨어지고 가천대를 입학을 한 다음에 3수 때 다시 동국대를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4수생, 3수생 합치면 7수생, 3수생, 4수생 합치면 와 우리 4명인데 몇 수야. 13년 동안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동국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대 입시 중에서 실기 끝판왕 인 학교인데 그래서 우리 강민호 학생도 운동 혹시 선출이에요? 선출은 아닙니다. 아 선출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준영 학생은 저는 잠깐 동안 펜싱을 선수로 뛰었었어요. 아 운동 엘리트 출신이고 엘리트 출신 학생도 3년이 걸렸고 그렇죠. 선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운동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도 총 4년이 걸려서 들어갈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학교구나 동국대가. 어때요? 만약에 고3 학생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고3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악담도 좋아. 정신부터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대실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웠던 거 뭐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 근력이 필요한 배근력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배근력이 제일 어려웠다. 그럼 우리 민우 학생은?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팠던 상황이었어서 유연성이 가장 어려웠어요. 아 유연성이 가장 어려웠다. 그럼 사실 동대를 우리가 여기 관악맥스에서 4년 연속 합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너로서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지도해봤을 것 같은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뭐가 가르치기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중량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중량 달리기가 만점이 이제 7초 21이 이제 만점. 맞나? 7초 19가 네, 19가 19로 땡겨졌죠. 만점이 조금 올라가서 7초 19가 만점인데 준영이가 만점 맞았죠? 네, 올해 7.18로 만점 맞았습니다. 그 20미 중량 달리기 만점이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동국대 실기에서.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왜냐면 동국대 쓰는 애들 기본적으로 유연성 30 나오고
배근력 만점 나오고 제자리 멀리뛰기 3m 나오는 애들 3만인데 중량 달리기 싸움으로 결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7초 4만 돼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어려운 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량 달리기가 과연 만점이 나올까? 좀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량 만점 나왔는데 네. 비결이 있다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자기가 운동을 그 운동 자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자기 운동도 만들고 운동을 할 때 좀 더 선생님들이 어떤 운동을 시키는지 아는 그걸 아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슬레드 미는 운동이 있는데 원판을 미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저항을 두고 빠르게 달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훈련이 중량 달리기에 좀 유효했다. 네네. 근데 또 그렇게 중량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유연성이 또 떨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또 유연성을 그렇게 30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유연성은 초반에 저희가 시즌을 시작할 때쯤에 먼저 많이 찢어놔야지 나중에 좀 더 수축 운동을 많이 할 때 쓰이는 근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초반을 좀 유연성으로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리 멀리뛰기도 3m를 그렇죠. 뛰어야 되니까 유연성 했다가 달렸다가 뛰었다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했을 텐데 하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을 텐데 그래도 여러 번 도전을 해서 결국은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정신으로 임했는지. 그때 이제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심정으로 끝까지 달려들었고 포기하는 걸 잘 몰라서 끝까지 잡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영 학생은 어땠나요?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냥 완전 대학 이제 큰 목표를 잡음으로써 목표 자체로만 계속 몰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이 잘 안 쓰여서 목표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근데 수시에서 이번 동국대 또 10월경에 10월 11월경에 시험을 쳐야 될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7,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만약에 열심히 동국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또 조언을 할 이야기가 있는지. 물론 고3도 있겠지만 재수3생들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반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동국대에 올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지금 7, 8개월 동안 어떤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조언을 한번 주시죠. 일단 뭐 동국대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애들은 한번 겪어왔을 거라도 생각하고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자만하지 않게 이제 자기가 부족한 이제 종목들 위주로 최대한 잡아주고 이제 유연성 같은 거는 꾸준히 그리고 중량이 제일 어려운 종목이라 이제 많이 들고 그 무게를 이제 자기 이제 몸처럼 이제 생각되도록 이제 많이 들고 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준영 학생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훈련적인 면에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확히 제가 딱 저희 학원에 그것도 있으니까 알려드리기 좀 그렇지만 비법 전수는 비법 전수는 없다. 아니면 직접 학원으로 와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 같은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운동이 어떤 거에 이제 기능적인 운동을 하는지를 좀 혼자 알아야지 현역들도 그렇고 재수도 그렇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민우 형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만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만하는 게 좀 안 좋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멀리뛰기가 3m 정도 나왔는데 시험장에서 3m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평균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마다 이제 각각 기록이 다르잖아요. 근데 최고 기록만 높고 평균 기록은 좀 저조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균 기록이 좀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록이 만점 기록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실기장 가서도 비슷한 몸에 밴 그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평균 기록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 3m가 아니라
평균이 3m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하 제머를 아무리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도 몇 뛴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몸을 안 풀고 3미는 뛰어야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최대한 잘 뛰었을 때는 얼마나? 그 3미 17. 오피셜은 아니더라도 317까지 뛰어보고. 네네. 민우 학생은 저는 3미 22까지 3m 22. 그랬어요. 평균은 평균은 3m 한 1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야 실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3m는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유연성은 어땠어요? 유연성- 몸 안 풀고 그냥 쭉 내리면 몇 나와요? 저는 유연성이 제일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몸 안 풀고 해도 33은 나옵니다. 33은 나오고. 네. 민우는 전 몸 안 풀면 한 2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몸 풀면 몸 풀면은 이제 30 나올 것 같아요. 몸 풀면 30 나오고 그러면은 실기장 들어갈 때 유연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들어갔겠네. 그냥 그 대기하면서 되게 오래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딩 입고 땀 내고 들어가면 실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계속 스트레칭만 이제 몰래 하면서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시험 보는 방식이 좀 특이하잖아요. 쭉 대기하거나 그 시험 순서에 따라서 되게 빨리 시험을 보기도 하고 되게 늦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 한 번 시험이 시작되면 스트레이트로 쭉 지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멀리 뛰기에 자신이 없다는 친구들은 멀리 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유연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유연성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애들 가르쳐 보면 유연성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중량 달리기랑 제자리 멀리 뛰기에서 좀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디셔닝과 관련된 어떤 자기만의 비법 나는 이렇게 이 실기 고사장에서 웜업을 어떻게 했다. 실기 고사장에서 웜업은 저는 이제 땀을 많이 빼면은 거의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치기 때문에 저는 땀을 많이 빼지 않고 그냥 몸만 깨는 용도로 잠깐 풀고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이완돼서 수축 운동을 많이 못 한다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보다는 몸만 깨는 점프나 그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건 실기 전에 관한 건데 수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8시간 반 수면 시간 맞춰놓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네. 자, 민우 학생은 그러면 그 수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수시 기간이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여 넘는 기간 동안에 시험만 계속 보잖아요. 수시는 6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컨디션 관리, 회복과 관련된 걸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이제 실기 이제 한 달 이제 전에는 이제 PC방 그런 이제 밖에서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제를 많이 했고 탄산, 라면 이런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최대한 멀리 했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날의 실기 복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복장대로 항상 인비 트레이닝하면서 이제 그거대로 테스트를 봤었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가져가다. 그럼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운동했어요? 총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음. 많으면은 4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시인데도 매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거의 하루하고 하루 쉬고 거의 혹은 그 이틀하고 정도? 하루 쉬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휴식도 굉장한 이제 퍼포먼스를 그렇죠.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기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묻고 싶은 게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갔잖아요. 동국대학교. 이제 앞으로의 혹시 목표나 어떤 포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안전하게 이제 건강하게 저녁부터 가는 게 이제 저희 큰 목표고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학교 졸업해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꿈을 키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3회 최대 대장이 나오겠네요. 네. 우리 이준영 학생은 어때요? 저는 이제 또 신입학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동국대도 학점도 좀 챙기면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배우고 일단 저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삼수를 했고 여기 준대형도 삼수를 했지만 3년 4년 동안 준비하면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여기 두 분은 꼭 다 헤쳐나가면서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또 함께 있는 게 또 즐겁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학교 생활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꼭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수를 했고 삼수를 네. 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전혀
아깝다고는 생각 안 했고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경험이었고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아깝진 않은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솔직히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예를 들어 가천대를 현역 때 들어갔는데 재수를 해서 동국대를 갈 만한 친구가 있어. 네. 그럼 그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요? 저는 제 생각은 재수까지는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삼수는? 그 우리 강민호 학생한테 삼수생이 있다면 음. 사수를 해서 음. 동국대 도전 붙을 확률이 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까부지 마라. 사수는 두렵다는 얘기네요. 아, 사수는 현실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섣불리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강민호 학생은 사실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게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입시를 시작할 때 동국대가 이제 전형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수 이상 비교 내신이 딱 되면서 그 내신이 딱 지워지는 그 해에 이제 첫 케이스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동국대가 비교 내신이 3수가 아니죠 이제. 네, 이제 우수. 5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비교 내신을 보면서 3수를 하는 거는 조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국대를 체육교육과를 수시로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개인적으로 3학년이 좀 더 고려할 만한 시간이 있으니까 3학년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늦지 않아요? 동국대요? 3학년? 전 3학년 괜찮다. 3학... 민호 학생. 8개월 만에 동대를 붙일 자신 있어요? 가르치면? 제가 가르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신감 넘치는데? 저는 빨리 하면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진심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수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수시는 적어도 2학년 이제 한 중반 정도에는 와야 이제 몸도 관리하고 어느 정도 몸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강민호 학생 또 군에서 이렇게 휴가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준희 학생은 또다시 또 학교 생활 또 열심히 하고 꼭 성공적인 대학 생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최대장, 공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